방문해서 이렇게 문을 좀 두드리고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분이 나오셔서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길래 안녕하십니까. 채권 주심하는 백우현 팀장입니다. 네, 현재 시간은 저녁 9시 40분을 넘어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은 천안에 실사조사가 있어서 제가 방문 후에 지금 막 사무실 들어와서 서류 정리 좀 하고 실사했던 결과들 좀 채권자한테 좀 보고 드리면서 제가 오늘 있었던 업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채권자분들께 간단히 좀 공유 좀 해드리고 채권 주심이 왜 꼭 방문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4월경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EBS 다큐멘터리 돈의 얼굴이라는 다큐멘터리에 채권 주심에 관해서 좀 설명드리는 이 다큐멘터리에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방송을 보시고 저한테 아름아름 물어서 전화를 주신 고객님이 계세요. 요건은 친구를 믿고 3천만 원의 돈을 빌려준 아주 20대 후반의 젊은 친구였는데 처음에 소송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 뭐 소송도 대여금처럼 간단한 소송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야 이 채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부터 이제 맡겨서 진행을 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변호사 비용도 한 500만 원 들어갔고 변호사한테 소송을 의뢰하면서 판결문을 확보했고요. 그 판결문 확보한 이후에 저한테 이 채권이 넘어왔는데요. 넘어오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첫 번째 추심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추심이 재산명시를 진행했었는데 이 재산명시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해서 재산이 없다는 식으로 재산명시를 신청을 했고 그 이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우리 할 거 다 했으니까 나머지 거는 뭐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알아보시든 뭐 이렇게 알아보셔라 라고 해서 모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의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의뢰한 이후에 또 조사비용도 또 15만 원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15만 원을 조사비용을 들이면서 신용조사도 하고 추심을 의뢰했는데 조사 기록을 추심 담당자 통해서 받아보니까 이미 신용불량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융권의 카드 빚도 안 갚고 있었고 학자금 대출도 뭐 연체 중이었고 뭐 이렇게 소소하게 연체가 진행 중이었었나 봐요. 한 200일 정도의 연체가 진행 중이었던 걸로 신용정보회사의 말을 듣고 신용정보회사 담당자가 채권자에게 이미 채무자가 부채가 과다하고 신용상태가 안 좋으니 지금 당장 하지 마시고 채무자가 나이가 같은 20대 후반이니까 나이가 좀 어리니까 시효 관리를 하면서 좀 기다려 봅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뭐 당연히 채권자는 추심하는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고 이제 그 채권을 지금 멈춰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채권자께서 제가 EBS 방송 다큐멘터리 나온 거를 우연히 시청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소송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변호사 때문에 돈도 많이 썼고 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면서 15만 원 내고 조사해봤더니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담당자가 이제 추심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추심도 멈춰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출연한 다큐멘터리에 뭐 하는 일이나 뭐 제가 업무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거기 보고 제가 뭐 적극적으로 일하는 게 마음에 들었는지 저한테 꼭 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저는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이나 신용정보회사의 채권 이렇게 여러 번 돈 채권들은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추심 행위에 대해서 좀 무뎌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맞지는 않거든요. 근데 젊은 친구이기도 하고 또 멀리서 천안에서 왔는데요. 천안에서 저희 사무실까지 방문해서 극구 이렇게 부탁을 하길래 제가 또 저희 사무실까지 또 멀리서 와주셨고 또 올 때 이렇게 비타오백 박스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또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멀리서 오셨으니까 네,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재산명시까지 진행을 하였고 또 다른 신용정보회사에서 추심을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마셔라 라고 이 채권을 의뢰를 하게 되었는데요.
타 신용정보회사에서 추심 의뢰를 했다고 하더라도 또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또 저희 쪽에 접수하면 제가 처음부터 추심을 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채권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조사를 했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뭐 신용불량 걸려 있고요. 뭐 카드값도 연체 중에 있었고 뭐 상황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어려워 보였어요. 근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기본적으로 이 추심이라는 거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채무자를 접촉해야지만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전에 변호사 통해서 재산명시도 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법 조치 없고 뭐 채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제가 실제로 현장에 좀 가봐야지만 알 수 있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천안 그 거주지를 좀 갔다 왔는데요. 그 초본상 주소지의 채무자는 제가 천안에 방문하기 전에 초본을 발급해서 보니까 천안의 모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서 제가 천안에 실제 거주지를 방문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우리 채권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핵심이 있는데요. 방문해서 이렇게 문을 좀 두드리고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분이 나오셔서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길래 뭐 땡땡땡 씨 계신가요? 라고 제가 여쭤봤고 그 땡땡땡 씨가 지금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한테 계속 물어보겠죠.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저는 제가 방문할 때는 이 방문 안내장이라 그래서 본의 외에 개봉할 수 없는 안내장을 제가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안내장을 이거는 꼭 땡땡땡 씨에게 전달을 좀 해주십시오. 여기 거주하시는 게 맞으시죠? 라고 하니까 거주한다고 하더라고요.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고 여쭤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표정이 매우 불안해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내장만 건네주고 다시 서울로 복귀하기 위해서 이게 차를 시동을 걸려고 하는 찰나에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그 안내장을 열어봤던 그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혹시 다시 좀 집으로 와줄 수 있겠냐? 라고 저한테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출발 안 하고 지하주차장이니까 제가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채무자의 자택 안으로 제가 무혈 입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채무자의 모친인데 이 채무자가 도박에 이제 빠져서 카드 빚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집을 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은 나가 있지만 주소지는 어머니 아버지 밑으로 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제3자한테는 이 채권 채무 사실을 디테일한 내용을 좀 알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어머니께서 그 채무자한테 전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랑 그 어머니랑 통화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사람이 왔다라고 했고 뭐 채무자는 엄마는 뭐 신경 쓰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아마 전화 밖으로 이제 음성이 제가 들려왔었는데 그래서 그 통화가 채무자와 채무자 모친하고 통화가 끝난 이후에 채무자 모친은 저에게 한 번에 3천만 원 넘는 돈을 변제할 수 없으니 1,000만 원씩 나눠서 변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가능하다. 그래서 하지만 이 대의 변제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랑 좀 통화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 현장에서 어머니 전화로 채무자랑 다시 통화해서 저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백우현 팀장인데 이게 또 친구 건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또 어머니가 또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친구와 약속도 지키고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겠다라는 식으로 좀 타일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머니가 변제해 주시기로 하는 저희 확인서를 제가 받아서 오게 돼요. 그건 뭐냐면 그 확인서라는 것이 연대보증인이죠. 어머니 연대보증인을 쓰고 그 어머니가 다음 달 말일부터 1,000만 원씩 3회에 걸쳐서 분납으로 변제하는 거고요. 하지만 그 변제 기한까지는 저희가 채무자 상대로 뭐 방문이나 뭐 집행은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제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채권자한테 이 내용을 설명드리니까 채권자가 당연히 너무 좋아했겠죠. 우선은 타 신용정보회사에서는 방문도 해보지 않고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라 그래서 이 채권을 좀 덮어버렸고 또 접수하는데 15만 원 이 조사 비용까지 좀 뜯겼는데 또 변호사도 소송 비용대로 들어가고 의미 없는 이 재산명시 같은 거 했다가 오히려 채무자가 더 스며버렸고 근데 이번에는 제가 별게 한 게 없거든요. 그냥 저희가 사건 수임했고 조사했더니 신용불량자여서 제가 실제로 현장은 눈으로 꼭 봐야 된다라고 채권자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현장을 그냥 방문해 본 것밖에 없습니다. 뭐 서울에서 천안 가는 것이 뭐 일반인들이야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서울에서 부산, 여수 왔다 갔다 전국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천안이면 뭐
저는 휘파람 불면서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방문했는데 그 거주지 방문했을 때 또 채무자의 모친이 나와서 또 저랑 잘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또 아드님이겠죠, 어머니한테는 그 채무자의 뭐 고민거리라든가 또 저희 또 채권을 또 변제하게 되면 그 나머지 금융권 부채들은 뭐 개인회생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 제가 할 수 있는 거 도와드리기로 약속도 하면서 결국에는 어머니를 연대보증인이 세우는 합의서를 받아내면서 다음 달부터 1,000만 원씩 3회에 걸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심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 쪽에 넘어오는 채권들은 다 신용불량자가 거의 99.9%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신용불량자를 상대로 의미 없는 재산 명시를 한다거나 뭐 신용정보회사에서 선불 조사비 주고 의뢰했더니 열어봤더니 담당자가 신용불량자네요. 요거는 시효 관리하면서 추후에 맡기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채권을 만약에 저도 똑같이 덮어버렸다 그러면 회수를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 채권자가 너무나 감사해 했고 저도 전 당연히 이제 할 일을 한 거죠. 전 기본적으로 무조건 뭐 부산이든 여수든 저 위에 철원 연천까지 방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추심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어려운 채권이고 보기에는 회수가 불능하다고 변호사도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라고 얘기했고 타 신용정보의 담당자도 시효 관리, 그러니까 시간을 2년, 3년 두면서 좀 지켜봐야 된다고 했지만 저는 사건을 의뢰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방문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었거든요. 중요한 거는 담당자의 추심을 할 수 있는 의지, 또 열정과 또 채무자의 변제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냥 가볍게 방문했을 뿐인데 이 3,000만 원 채권이 회수할 수 있는 결과로 또 돌아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간단한 재산 명시, 채무불이행제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변호사들 아니면 신용정보회사에서 조사해봤더니 신용불량이라고 회사에서 덮는 추심직원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심행위라기보다는 단순히 수금행위입니다. 수금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카드 연체되면 네, 배구영 고객님이시죠? 여기 하나카드사인데요. 지금 20만 원 연체돼서 돈을 변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안내처 전화 드렸습니다. 이런 게 수금 행위들이죠. 근데 저희가 하는 추심 행위들은 변수가 많고 기본적으로 저희 쪽에 의뢰되는 채권들의 99.9%는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어려운 거는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채무지의 거주지도 방문해보고 직장도 방문해보고 채권자랑 소통하면서 혹시 이 채권이 발생하게 된 과정 속에 형사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확인해보는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채권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돈도 채무자가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한테 추심하는 것처럼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이나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추심 담당자들이 채권이 안 좋다고 해서 덮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이제 방문이 중요하다라는 걸 오늘 또 한 번 제가 느꼈고 10년 넘게 추심하면서 말로 받아낸다. 또 압류로서 받아낸다. 재산 명시해서 받아낸다. 이런 채권 저는 10권락 안에 꼽습니다. 이거는 추심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담당자가 계속 방문도 하고 탐문도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간단하게 압류했을 때 돈을 받아냈다라고 하면 저희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지 않더라도 우리 채권자께서 혼자 했었어도 회수될 수 있는 채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저 백 팀장과 같은 사람의 존재 이유는 일반인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어려운 채권을 추심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압류해서 수금하는 것처럼 돈을 그냥 뺏어오는 거는 그럼 추심이라고 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추심을 의뢰하실 때는 담당자 선택도 중요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같은 이 젊은 20대 후반의 이 친구는 혹시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 추심 의뢰했더니 뭐 포기하라고 얘기했고 타 신용정보회사 의뢰했더니 좀 기다리라고 했을 때 포기했다고 한다 그러면 저를 만나서 이렇게 추심을 하면서 회수를 하는 이런 기회를 만들지 못했겠죠. 그래서 채권자의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또 담당자의 열정과 방문을 하겠다는 의지가 합해지면 이런 좋은 결과가 얻어낼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소송부터 추심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제가 추심해서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추심을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심이라는 게 말로 잘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또 글로 장황하게 적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별로 방문을 해야 되는 채무자가 있고, 또 법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되는 채무자가 있고, 또 잘 타일러야 되는 채무자가 있고, 또 강하게 압박해야 되는 채무자가 있고, 이게 채무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채무자에 맞게, 또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가 있는데 막 죽이고 망가뜨리려고 그러면 진짜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채무자가 뺀질뺀질거리는 채무자라고 한다 그러면 뭐 법으로, 또 제가 방문해서 막 압박도 필요하기도 하니까요. 채무자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그 채권의 사항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 채권을 끊임없이 추적할 수 있는, 또 끊임없이 추심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담당자를 잘 선택하는 것 또한 채권 추심의 시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수요일엔 또 광주를 가고요. 전라도 광주.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무안 갔다가 목포 갔다가 여수를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또 실사 스케줄이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채무자는 눈으로 직접 봐야지만 제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것은 채권 추심이 아니고 제가 수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같이 이런 경우들이 뭐 이렇게 흔히 발생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제가 한 차례 방문했을 때 회수되는 경우는 오늘 좀 운이 좋은 케이스였고요. 처음 가고 또 못 만나면 또 그 다음에 또 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채무자를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채권 추심을 진행하고 있는 채권 추심 담당자, 또 채권 추심 전문가의 할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담당자 선택하실 때 잘 고민해서 선택하시고, 또 여러 부류의 담당자를 잘 만나보시면서 난 이 돈 무조건 받을 수 있다, 난 이 채권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의지만 있으면 편하게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시고요. 또 혼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러면 제가 또 어드바이스 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항상 돼 있으니까 마음 편하실 때, 또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전화 주십시오. 상담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가고요. 채권 추심 전문가와의 정확한 상담부터가 채권 추심의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또 찍다 보니까 밤 10시가 이제 넘었네요. 또 그래서 이제 또 집에 들어가서 또 정리도 하고, 또 내일은 또 협업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 가서 채권자랑 같이 동행해서 또 형사고소에 대한 또 상담도 좀 받아야 되고, 또 모레부터는 또 뭐 광주, 무안, 목포, 여수 이렇게 실사 지방 스케줄이 있는데요. 또 지방 가서 실사하는 과정 중에 또 오늘 같은 또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또 채권자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또 시간 내서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2월 중순이 넘어갔는데 아직까지 좀 쌀쌀합니다. 또 빨리 또 봄이 와서 저희 마음도 또 따뜻해졌으면 좋겠는데요.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시간은 채무자 편이고, 법은 권리에 있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의 권리는 자신이 찾아야 되는 겁니다. 기다린다고 채무자를 돈 안 주니까요. 또 이 채권 손에 꼭 쥐고 있는다 그래서 세상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두드려야 문을 열리고 움직여야 이룰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가까운 시일 안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차 한잔하러 오십시오. 고맙습니다.